오늘날 세계는 인터넷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인터넷과 네트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 안에는 4대 핵심 부품이 있는데요. 바로 CPU, DRAM, 메인보드, 비디오 카드입니다. 이 4가지 부품만 있으면 컴퓨터의 전원을 공급만 해도 화면이 켜지기 때문에 핵심 부품인데요. 위 4가지 부품은 현재 CPU와 비디오 카드는 미국이, DRAM은 한국이, 메인보드는 대만이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은 DRAM 분야에서 대망의 1위에 오른 후로 줄곧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정 국가가 DRAM 분야를 이렇게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하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요. 미국은 초창기 잠깐 1위를 했었고 한때 1위부터 7위까지 세계 반도체를 주름잡았던 일본도 고작 6년밖에 1위를 하지 못하고 한국의 1위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한국이 1위에 오른 건 치열한 치킨 게임을 통해 후발주자를 도태시키고 계속 한 템포 빠른 선행 공정으로 원가 절감을 통해 계속 후발주자를 압도했기 때문인데요. 항상 반박자 빠른 초미세 공정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DRAM을 팔아도 마진은 더 높았던 것인데요. 당연히 발주처들은 안정적인 삼성의 DRAM이 가격까지 같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삼성 DRAM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삼성은 많은 고객사로부터 DRAM을 주문받아 생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다시 재투자해 계속 초미세 공정을 앞서 나가고 또 원가 절감을 하게 되고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후발주자는 DRAM을 생산해서 팔아도 마진이 적자인 상태가 지속되어 선행공정에 투자할 자금 확보는 둘째치고 팔수록 적자에 허덕여 선행공정 진입에 실패하고 차례차례 고사를 당했던 게 치킨게임인데요. 치킨게임은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시작되었는데요. 1차 치킨게임은 2006년 시작되었고 그 결과 2009년 독일의 키몬다 파산으로 마감되었고 2010년 2차 치킨게임이 시작되었는데요. 2차 치킨게임의 결과는 2012년 대만의 나냐, 일본의 엘피다 등이 차례로 줄파산을 했습니다. 결국 치킨게임은 일본의 엘피다가 마지막 파산 신청을 하고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합병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2년까지 지속되었던 치킨게임 시절 오직 삼성만이 이익을 냈었고 한국의 하이닉스 또한 적자를 냈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2006년 치킨게임이 시작된 시기부터 6년이 흐른 뒤 당당히 치열했던 치킨게임에서 후발주자를 파산시키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원래 최초 치킨게임은 대만 3사인 나냐, 파워칩, 프로모스의 공격적 증설로 촉발되었는데요. 치킨게임으로 인해 DRAM 가격은 한때 90%까지 떨어지곤 했습니다. 치킨게임을 먼저 촉발해놓고 가장 빨리 버티지 못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만인데요. 치킨게임으로 인해 대만 6개사가 나냐로 합병되었고 나냐도 결국엔 최종 파산하였습니다. 치킨게임을 촉발하지 않았다면 모두 줄파산하지 않고 한두 업체는 살아남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대만은 치킨게임을 촉발했고 결국엔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치킨게임에서 승리한 한국은 DRAM 점유율이 삼성전자 43.5%, SK하이닉스가 28%에서 71.5%라는 꿈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22%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3개사가 93.5%로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요. 원래 메모리의 역사는 미국의 인텔이 1968년 창업 후 가장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 일본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에 뛰어들자 인텔은 메모리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1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일본이 점유율 1위에 오른 지 3년 후 한국의 삼성은 이대로 메모리를 일본에다 내어줄 수는 없다며 삼성의 선대 회장 이병철 회장은 1983년 2월 반도체 사업 구상을 발표하며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일본은 한국이 반도체를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깎아내리기 바빴는데요. 3년 안에 망한다는 우려에도 삼성의 선대 회장 이병철 회장은 과감한 결정을 하였고 거대 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1983년 12월 삼성은 64K DRAM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된 것인데요. 삼성의 64K DRAM 개발 성공 당시 전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절은 프랑스도 영국도 반도체에 투자할지 말지를 고민만 하던 시기였으니 말이죠. 64K DRAM 개발 성공으로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초고밀도 직접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삼성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현재에 와서는 단일 품목으로 무려 약 70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초미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초나노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은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초로 GAA 3나노 공정을 양산화한 것입니다. GAA 공정은 기존에 비해 소비 전력을 45% 절감, 성능을 23% 향상하고 거기다가 면적은 16%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GAA 공정 이전에는 핀펫이라는 공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핀펫은 구조가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을 닮았다 해서 핀펫 공정이라 불렀는데요. 이 핀펫 공정도 현재까지 여전히 첨단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명확했는데요. 바로 4나노 이후 공정에서는 더 이상 전압을 줄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것을 해결한 게 삼성의 GAA 3나노 공정인 것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2030으로 2030년까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대만 TSMC가 53.6%, 한국의 삼성전자가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GAA 3나노 공정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에 쓰일 고성능 반도체로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현재까지 꿈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D램과 함께 반도체 점유율 세계 1위를 향해 계속 첨단 공정 개발에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한국이 시분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 산업이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잘 맞아 떨어지는 한국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세계 1위인 메모리와 함께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계속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앞으로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안내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